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내란 특검 얘기도 하면서 일반 이적죄 적용 얘기도 저희가 나눴지만은 지금 보면 검찰의 이 반발, 네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춘향전에 보면 변학도 나오잖아요. 예. 변학도가 마패 들고 나타나서 암행어사 축도요 외치는 격이라고 전 봐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예, 이몽룡이 아니고. 이거는 항명 사태고 예.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알리는 거죠. 예. 그 스스로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들어미는 꼴이에요, 실제. 예. 그 검찰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집단 항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께 입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잊지 않게 만드는 그런 네네. 순기능도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강하게 발언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안에 다 동원해 가지고 네.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특히 그렇죠. 대장동 사건의 핵심 본질, 음. 결국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 네. 그 가운데 검찰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법무부 장관을 타켓으로 그 뒤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타켓으로 마치 뭐 이렇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네. 항명하고 있는데 참 속아 웃을 일이죠. 네. 네. 정성호 장관이 어제 해명을 했지만은 이걸 외압이 아니고 네.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정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원래 신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것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한 것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 너들 판단 알아서 하라고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네. 이것을 뭐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는 거죠. 지침을 줬다는 거와는 전혀 맞지 관계가 않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보고 하면은 아주 원론적으로 실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거 제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네, 계속해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정말 항소가 필요한 사건이냐. 네. 이 물음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 과정 또 이 진술을 듣는 과정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네. 그 과정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어 술 파티에서 소주를 샀다는 그 상황,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이제 배를 그러니까. 갈라버리겠다 이런 얘기, 네. 또 유동규와 뭐 밀실 면담했던 강백신 검사의 얘기,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또 검찰의 행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원래 황소를 예. 자제하는 것은 정치적인 거래가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죠. 네. 대검찰청 예규를 보니까 14조에도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하도록 이상인 경우 항소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만배는 3분의 2, 정영학은 2분의 1, 남욱은 2분의 1 다 이 예규에 따라서는 항소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데 마치 저쪽에서는 대장동이니까 무조건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입김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이 오래된 사건입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1심 선고도 마찬가지지만 대장동 5인방 그 책임을 물었고, 물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판단 아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은 몰랐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걸 계속 엮어서 가고 싶다. 어제 뭐 취재를 보면 대장동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은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뉴스가 커지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횡보나 아니면 네. 외교적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다 또 다시 한번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윗선이 누가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 외교 얘기 나왔으니까 한미 관세 협상 이제 남아 있는 게 팩트 시트 작성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조마조마하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 저는 뭐 조금 기다리면은 잘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실제 밥을 할 때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뜸을 안 들이면 설익은 밥이 되듯이 양국 간에 완전히 이견을 실무선에서 조율할 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요.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합의가 됐잖아요. 많은 준비가 물밑에서 없는 상태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여기 그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이 여기에 가게 되죠. 에너지부도 관계되고 전쟁부도 관계되고 그렇죠. 뭐 국무부도 관계되니까 특히 네. 에너지부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를 윤석열 정권 끝날 때 사실은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거와도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는데 미국 자체 내 행정적인 기간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좋은 팩트시트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는 무조건 뭐 양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국익 측면에서 예. 지키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걸 두고 미국 부천의 조율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들리고 있고 네.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제 네. 미국에서 좀 뭐 밀당하는 게 아니냐 또 미국 필리조선서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트럼프 발언 영향이 또 있는 게 아니냐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명명하는 걸로 했어요. 원자력 추진 네.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하니까 마치 그 핵탄을 싣고 가는 것 같이 네. 추진제만 이제 핵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명명을 하는 걸로 했고요. 네. 사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라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얘기를 했으리라고 봐요. 네. 필리조선소도 우리 하나오션이 거기서 다 하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설비를 해야 되고 우리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서 하다 보면 또 소요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는 좀 낫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미 간의 실무 협의가 좀 돼야 되는 분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는 완전한 합의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하든지 먼저 건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걸 시작을 해서 네. 우리 정말 전력으로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팩트시트 이 결과까지 이번 주에 나오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